지구 반대편에 있던 쿠바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바로 밑이죠. 거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의 주인공이 바로 피델 카스트로. 원래 그 쿠바에서는 그 미국에 훨씬 더 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이 독재 정권이 워낙 쿠바 국민들을 탄압하다가 원성을 많이 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친미 독재자를 내쫓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과 밀착이 되는 상황이니까 더더군다나 그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에서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정부가 세워지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말 그 성가시고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당시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었던 CIA는 카스트로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만듭니다. 1960년에 CIA는 쿠바 망명자들을 모집해서 부대를 창설합니다. 케네디는 쿠바 망명자들에게 카스트로를 공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쿠바 망명자들은 피그스만 해안에 상륙해서 기습작전을 준비했지만 정보가 유출되면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피그만 침공 계획은 4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CIA가 계속 그 카스트로의 목숨을 노리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된 그 기밀 문서를 살펴보니까 638번이에요. 아니 634번을 암살 시도를 한다고요? 와, 진짜 죽이고 싶어서 안달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쿠바,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봤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날 텐데, 쿠바하면 생각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시가죠. 시가 안에다가 소형 폭탄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스트로가 미국의 압박을 받으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도와줄 또 다른 국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소련으로 찾아가죠. 방문해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로 몰아넣은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위기였죠. 가장 큰. 근데 프루시초프가 이때 드디어 그 소련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그 미국이 소련 견제용으로 터키나 이탈리아에 미사일을 배치하게 됐는데, 프루시초프도 똑같이 대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쿠바와 그 미국 본토와의 거리가 1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루시초프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면은 한 번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미사일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소련에서 쿠바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프루시초프가 처음에는 방어용 무기,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그 쿠바를 지켜줄 수 있는 방어용 무기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제 지원했는데, 계속 이제 욕심이 생겨서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환멸을 느꼈던 소련 군사정보국 소속의 대령이 있는데요. 이분도 또 생각을 하기에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핵전쟁위가 있을 수 있으니 소련의 계획을 미국에 알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련의 그 탄도미사일 설계도와 미사일 포대, 그다음에 배치 상황, 이런 어떤 핵심 정보가 담긴 그 정보를 직접 건네지지 못하니까 영국 사업가를 통해서 미국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핵미사일 기지 설치에 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증이겠죠.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 10월 14일에 쿠바의 하늘을
정찰하던 정찰기에서 뭔가가 포착이 됩니다. 보이네. 미사일 트랜스포터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미사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 거기 미사일이 또 밑에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쿠바에 공격용 핵 미사일이 설치되었다는 이제 확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유, 엄청 무서운 상황이죠. 미국 코앞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쿠바지 않습니까? 네. 플로리다는 바로 코앞이고요.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은 뉴욕과 이런 미국의 핵심적인 지역, 워싱턴까지도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제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게 됐고요. 완전히 그 백악관은 물론 미국의 정계가 난리가 났겠어요. 발칵 뒤집혀지죠. 바로 전쟁 선포하고 싶었어요. 예.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이것을 받아보는 순간 정말로 큰 위기감이 케네디에게 몰려갔던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면 8분 안에 워싱턴에 그 핵미사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방어할 어떤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와. 미국이 항공모함 8척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해군 함정 90척을 동원해서 쿠바 해상을 이제 봉쇄하게 됩니다. 이게 국제법으로 금지되는 상황인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이 추가로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하는 핵탄두가 들어가지 못하게 반임을 막은 것입니다. 1962년 10월 22일에 케네디가 드디어 이제 방송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소련에게 최후 총톱을 보냅니다. It shall be the policy of this nation to regard any nuclear missile launched from Cuba against any n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as an attack by the Soviet Union on the United States, requiring a full retaliatory response upon the Soviet Union. 세게 나가네. 만약에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드디어 두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세계대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게 나오니까 소련도 여기서 밀렸다가는 완전히 그 쉽게 말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거든요. 두 나라 사이에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미국의 그 전략군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밀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쿠바를 봉쇄하고 플로리다에 2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집결하고 14,000여 명으로 편성된 24개 공군 예비군 병력을 수송대대까지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 준비를 마쳤죠. 쉽게 말하면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완전 전쟁 직전. 그땐 진짜 난리 났겠네, 미국 전역이.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핵전쟁 공포. 우리가 봤던 뭐 짜르본바라든지 수소폭탄이라든지 이런 그 버섯구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특히 미국과 소련의 어떤 영토에서 터질 가능성이 가장 그 가까이 갔던 순간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대치를 하게 되니까 이제 동맹국들도 같이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토군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군도 다 비상 걸려가지고 영년만 떨어지면 서로 공격하겠다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